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후기입니다. 발간 전부터 화제가 됐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간 한동훈을 꾸준히 비판해왔던 제가 그의 책을 이렇게 소개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 방송은 책 소개는 아닙니다. 제가 소개한다고 더 팔릴 것도 아니고요.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한동훈의 책에 나타난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즉 여권 내 권력 암투, 김건희를 둘러싼 권력 암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참 기가 막힌 그런 사례가 나와 있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간 주로 진보 진영이나 야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폭로해 왔지만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를 지낸 여권의 실력자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동훈이 자기 중심적으로 썼을 수도 있고 아마 또 자기 미화나 또 과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편을 드는 거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이 책은 말이죠, 크게 한동훈의 선택, 그다음 한동훈의 생각, 이렇게 두 파트로 한동훈의 선택, 한동훈의 생각,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동훈의 선택은 주로 한동훈 자신이 비상겸 전후 상황을 자세히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고요. 그때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 오갔던 얘기들, 그 다음에 그때 들었던 정보, 국회 안의 상황,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아주 많은 분량에 걸쳐서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생각은 중앙일보 기자하고 대담한 내용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기자는 회사에 보고를 안 하고 이제 이 책 집필 과정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요. 기자의 정치 중립 위반을 이제 무죄 삼았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징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퇴사를 해버렸어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 일인데, 이 책에서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 화제가 됐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다, 이런 내용들은 주로 이 기자하고 대담한 내용, 즉 후반기 파트 2부 한동훈의 생각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할 내용들도 주로 이 기자와 한동훈 간의 대담 내용, 즉 한동훈의 생각에 주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먼저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알려졌다시피 2023년 12월 한동훈은 당시 법무부 장관직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가 되죠. 상당히 뜻밖의 일이었고, 얘기가 나오는가 싶더니 그냥 순식간에 후다닥 임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미처 장관직에서 미처 물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결정이 돼서 많은 국민이 놀랐는데, 한 달 뒤에 알려지다시피 그러니까 지난해 1월이죠.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을 두고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이건 객관적으로 다 확인된 사실이니까요.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나섰고, 나중에 또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나서고 이렇게 해서 한동훈을 퇴진을 시키려고 했으나 한동훈이 버텼죠. 당시 제가 대통령실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가 옆에 있는 데서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한동훈 당장 사표 받아와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장 그만두게 하라. 근데 이제 한동훈이 대통령이 이렇게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맞받아치고 나간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협이 됐죠, 적당선에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프랑스 혁명 당시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김건희를 비유했던 김경률 회계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비대위
위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뒤로 빠지는 정도로 한 대표가 그때 이제 김경률을 서울 마포울에 마포울 출마를 하게 했죠. 공천을 준 것이 아니고 마포울 출마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건 역시 없던 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당대표 사퇴 요구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비대위원장 사퇴죠. 이 관련 내용을 잠깐 책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대담자인 윤석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시작된 건 언제부터였죠? 2024년 1월 21일 채널 A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한동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사퇴 요구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퇴 요구를 받은 건 12월 말이었어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결정되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상태에서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의 비서관을 통해 전화가 왔습니다. 비대위원장을 포기하고 장관직도 사퇴하라는 요구였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지만 비서관도 설명 못했어요. 단지 대통령은 이유는 본인이 잘할 거다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 그날 조선일보 보도 때문이었어요. 여당 관계자의 멘트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 멘트를 제가 한 것으로 잘못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누가 한 거냐 이렇게 윤 기자가 물어보니까 친윤의 핵심이었다라고만 한동훈이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얘기를 안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사였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비서관에게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든 비대위원장이든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우니 즉시 사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한동훈이 말하기를 사퇴 요구를 받고 나서 몇 시간 뒤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잘못 알았고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저의 사퇴 표명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벌써 총선 전의 일인데, 딱 들어봐도 벌써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게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씨였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면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자기들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급하게 이제 차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앉는 걸로 결정하자마자, 자기들 마음대로, 또, 그만둬라. 이랬다가, 또 몇 시간 뒤에, 아니,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러는데 그 얘기를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건희 씨가 다 이렇게 막후해서 조정을 했다는 거죠. 누가 대통령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도 비판적으로 책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 인터뷰 대담에서. 그래서 잘못 알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공적인 경로를 통해 사퇴 번복을 요청했어야 맞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총선을 3개월 앞둔 2024년 1월 초 여권 내부에서는 김건희 리스크를 우려하는 발언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이때 한동훈이 언급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임명,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김건희 씨를 겨냥한 발언이었죠. 용산과 당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다 그럴까요? 이것이 이제 바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이 사람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었죠. 김건희가 극대로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닭달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씨가 옆에서 보는 앞에서 바로 그냥 비서실장한테 불호령을 내려서 한동훈이 당장 그만두게 해라, 이런 이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5차례나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건 뒷날 이제 밝혀졌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이 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꾸 사적인 라인으로 그런 식으로 공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고 판단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그 당시에 총선 불출마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뭐 말은 권유인데 사실상 강요였어요. 윤석열의 뜻이라면 결국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뜻이었다는 거죠. 책에 따르면은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고 며칠 지나서 윤석열이 직접 그런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일에든 지역구든 어디든 나가지 말아라. 명분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관련 그 책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지역구든 비례든 불출마할 것을 직접 요구했어요. 그때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김 대표가 자기 지역구인 울산에서 불출마하기를 희망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에서 출마하지 말고 대표직은 유지하라는 뜻이었다고들 하죠. 그런데 김 대표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대표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저에게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담자가 김기현 대표에게 요구했던 걸 그대로 한 거군요. 그럼 비상대책위원장 제안 때부터 불출마를 이야기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처음부터는 아니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기로 한 뒤 며칠 지나서였습니다. 자, 뭐 불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총선에 이길 수 있다는 취지였죠. 제 거취에 대해서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불안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직을 이제 그만두고 장관직에서 이제 내려와서 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뭐 이게 총선을 지휘하라고 해놓고 이제 뭐 비례도 못 나가게 하니까 나중에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총선이 끝나고 다시 내각으로 오면 되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참 상식적이지 않죠. 뭐 장기판의 말도 아니고 여기 놨다가 여기 옮겼던 말을 다시 또 뭐 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장관 하다가 비대위원장하고 또 내각으로 돌아가면 그걸 민심이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민주당의 폭거를 보면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희생하는 차원에서 불출마하기로 결심했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자신들의 말이라고 아마 여겼을 겁니다. 법무부 장관도 시켜줬지,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자리에도 앉혔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그 이전에 사실 세 사람은 거의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였죠. 실제로 고발 사건 이런 데도 다 서로 연루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거의 사실이겠죠. 없는 사실을 이렇게 지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윤석열은 정말 한국 정치를 전두환 시대로 후퇴시킨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당대표를 그냥 종 부리듯이 하고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지금. 거의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내심 판단하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차원에서 불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책에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동훈이 또 이 책에서 보면 그 당시 이제 공천 자금과 관련해서 지난해 4월에 그 총선요. 그때 자기가 비대위원장이긴 했지만 이미 판이 다 짜여져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아주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를 직접적으로 공천하고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사건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사건의 발단이 된 김영선 전 의원, 김모 전 검사 등의 경우 경선까지도 가지 못하게 컷오프를 관철시켰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 결과적으로 명태균 사건에서 우리 당이 구태 정치라는 비판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당 의원들이 제가 당시 단호하게 대응해서 소위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당을 구했다고들 말하더군요. 당시 명태균 씨가 관련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제 특검 도입을 앞두고 검찰이 이제 갑자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사실 미적미적했잖아요.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뒤늦게 뭐 좀 하겠다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권의 정치인들, 명태균 씨와 얽힌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수사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한동훈은 과연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뭐 본인도 지금 책에도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제 어제 오마이TV에서 제가 이제 그 주진우 기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 출연했던 주진우 기자는 또 한동훈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묘한 또 얘기를 해서 지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한동훈은 또 무엇으로 관련이 있을까? 아마도 뭐 한동훈이 워낙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양쪽에 사이가 멀어지기 전까지는 워낙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가까웠던 사이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운명 공동체였으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짐작만 현재로서는 할 뿐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번 한동훈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해봤습니다. 조성식의 훅,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식의 훅!